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오수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입법화의 황현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달려라 입법화의 진행을 맡은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연말 분위기를 내려고 저희가 트리를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다들.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또 즐거움을 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전해드리고자 트리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 정말 트리만 봐도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오수진 변호사는 굉장히 추워 보이네요. 아니 한겨울에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세요. 아니 저 겨울을 좀 사입으세요. 이 트리에 있는 방울하고 뭔가 예, 약간 매치가 잘 되지 않나요? 네, 내려놓으시고요. 예. 아우 다리가 상당히 추워 보이시는데. 이렇게 좀 장식을 같이 해볼까요? 예. 완성이 됐습니다. 예. 참. 아니 근데 여기 또 이게 보니까 이 큰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역시 뭐 어머. 이것도 숨겨놨네요, 이런 걸. 우와. 오늘의 미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 쓰기. 야, 이런 유치한 거를 또 자, 우리가 카드도 쓰고 또 이렇게 트리도 만들었으니까 오늘 또 초대 손님. 네. 그렇죠. 또 모셔봐야겠죠? 정말 특별한 오늘의 게스트, 패널 변호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중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키가. 예. 와. 제가 187이가 2m 30 정도 되시는 거죠? 예. 아이, 받아주시네요.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요. 미션을요? 예. 두 분이서 이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카드를 쓰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자기야, 온라인 쇼핑 좀 그만. 우리 아들, 우리 부인 사랑해.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아니 근데 정말 아내 입장에서는 카드에서까지도 쇼핑 그만 이런 잔소리 하시는 건 아니죠? 메리는 갑자기 메리고. 제가 화가 나네요. 우리 또 오수진 변호사님 것도 좀 읽어주시죠. 예. 사랑하는 당신이 나의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 선물은 리본 달린 지갑으로 부탁드려요. 지갑이 떨어졌어요. 네. 둘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네네. 이제 선택되시는 분은 다음 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신다고 어머. 다음 주에요? 저한테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와. 누굽니까? 그렇지. 역시 남편은 남편이 한다고. 예. 원래 좀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주세요, 빨리. 이렇게나마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를 좀 느껴보고자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예. 본격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입법화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입법화로 가시죠. 가시죠. 정말 그 손편지, 손카드를 얼마 만에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설레이고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또 네. 손편지의 감성이 있죠. 그렇죠. 변호사님도 뭐 손편지 써보신지 써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맞아요. 예. 특히 또 연말이면 네. 가족분들하고 오붓하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네.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기 계신다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볼 수조차 없어요. 너무 안일하네요. 아유,
계속 저걸 닦으면서 저렇게. 다행히 저것은 영상이 있었네요.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우리 가족도 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수술실 안에 데려들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이제는 알게끔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다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심각하네요. 사실 저 의료사고라는 것이. 의료사고의 그 범위, 그러니까 정의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그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조 제1호에서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등의 행위로 인해서 환자의 신체, 건강,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 재산에 그렇죠. 신체, 건강, 재산상의 모든 피해니까 사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일단 정의 자체는. 사실 의료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거의 승소할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승소율이 많이 낮긴 하죠. 많이 낮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의료소송 진행 절차가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이랑 이제 환자가 생존해 있으면 환자에 대한 신체 감정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감정을 하는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유리한 감정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이 좋지 않게 오면 승소하기가 되게 거의 그거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권대희법이 나왔을 정도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제가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참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염려가 앞섭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떤 수술을 받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대인은 이제 그 사춘기 때 네. 친구들한테 이게 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놀림을 당해가지고 놀림 당했는 게 자기한테는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안면윤곽 이게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걔한테 그런 상처가 있는지를. 예. 열두 시 반에 마취에서가 마취를 했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했는데 수술실에서 7시 반에 나왔어요. 계속 대희한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20분 전부터 피가 수술 바닥에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다음 이 의사가 출혈량 체크도 하지도 않고 대희의 신체를 포괄적으로 유령 의사한테 넘기고 다른 방에 수술하러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35분) 하니까 원장이 다시 돌아가 내부 근육 봉합을 하더라고. 내부 근육. 유령 의사가 돌아가 이건 같이 한 거야. 간호조무사하고. 요건 빨간 거는 간호조무사가 지혈했는 거거든요. 수술에 참여했는 거거든요. 계속 더 보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하는 행동까지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은 아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500번 돌려봐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겠네요.
수술실 CCTV가 있어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CCTV가 없으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수술, 성범죄, 뭐 CCTV 단다고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방은 됐고 만약에 상황이 발생해도 밝힐 수가 있잖아, 그죠? 대희야,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정말 헛된 죽음 만들지 않고 너 이러면 정말 세상에 헌정 넘기고 엄마가 나한테로 갈게. 잘 있어. (2013년도) 11월 달에 이제 그 쌍꺼풀 수술 한쪽 하고 또 다른 한쪽 하는 과정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했는데 처치가 좀 늦어져서 산소 공급이 뇌에 안 돼서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식물인간 혼돈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해. 아유. 아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산소 마스크를 했대요. 근데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것도 실패. 그 다음에 자기는 후두 마스크라는 걸 했대요. 그것도 실패.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삭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의사가 못했던 거예요. 법원 진술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는 그걸 해본 적이 의사 실습 때 해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기도 삭간만 했다면은 저런 상태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이거 정말 어떻게 해도 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가족의 비극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시급을 전폐하셨죠, 그 뒤로. 그리고 2년 전에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몇 번 쓰러지시고 그래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제가 코로나 전에는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제 산책도 좀 시켜주고 좀 만져주고 이랬는데 이렇게라도 물품 전해주고 얼굴만이라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주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의사가 넣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형사 1차, 2차, 3차 패소했고 민사는 1차, 2차 패소하고 세 번째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피해자는 있고 그 피해를 만든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CCTV가 있다면은 정확하게 알았겠죠. 자기가 언제 수술을 하고 언제 했던 걸. 근데 자기도 CCTV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다 정확하게 적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재판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워지네요. 예. 너무 이게 정말 말이 잘 안 나와요. 참 정말 막막하시겠어요. 이게 좀 법적으로도 어떻게 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어지죠. 보통 이제 의료사고를 당해도 병원 측에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제 태도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고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러면 형사고소 안 하고 그냥 이면에서 그냥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도 되지 않고 그냥 합의도 안 되고 그냥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피해를 떠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다. 근데 네. 그 암 치료가 다 안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 범위가 약간 모호한 그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상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정도를 벗어나서 이거는 잘못된 이제 치료를 한 거죠. 그랬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잘 인정을 안 하는 추세라는 말씀이신 인정을 거죠? 안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 의사를 소환 자체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불기소 처분이 나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셔도 좀 어쨌든 시효는 기니까 민사소송을 먼저 하신 다음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그래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예 고의로 누락하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의료법 22조 제3항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고의로 수정을 하거나 네, 네, 이제 없었던 내용을 잘못 네, 기재하거나 네, 이런 네.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네. 3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료기록부 기재 자체를 또 네. 이제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도 네. 있나요? 진료기록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환자 측에 조금 유리하게 많이 작용이 돼요. 기록 자체가 없으면 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환자 측에 유리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신청하셔서 바로 발급 받아두시는 게 그래야지 그 사이에 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CCTV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좀 결국 CCTV 네. 설치 의무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CCTV를 시범적으로 수술실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술실? 네. 예. 저 처음 들어가 봅니다, 수술실. 여기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게 이건가 보네요. 이쪽에 설치해 있어가지고 네네. 환자랑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서 그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가까이서 밀접해서 찍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신체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고 네네네. 그렇게 클로즈업해서 잡는 게 아니어서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그쵸. 유출도 이제 안 되겠고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는. 네. 이 의료진들,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하시는 뭐 집도하는 선생님이나 그다음 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 영상이 찍힌다는 게 조금은 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청하기 전에 네. 의사를 제일 먼저 만나서 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생각은 어떠냐 했을 때 흔쾌하게 의료진도 괜찮고 뭐 수술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처음에는 이랬는데 막상 설치하고 돌아가고 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고에 대한 대비 용도로서 그쵸. CCTV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확실히 있죠. 수술실 CCTV가 설치됨으로써 의사가 좀 더 책임감이 있고 자기가 좀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수술을 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데서 의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환자가 좀 더 의료진을 신뢰하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네. 수술을 마치신 건가요? 어제 끝났어요. 어제 끝나셨어요? 예, 아, 예, 예. 이거 어제 어떻게- 수술하고 예, 오늘 예. 이제
회복 그러셨구나. 예, 예. 하루 지나서. 병원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게 또 CCTV를 네네네. 환자분 동의하에 네. 이제 수술실을 촬영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직접 이렇게 경험해 보시니? 막상 수술할 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쓸 때는 좀 나쁘지 않았어요. 아.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우선 자료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을 대비한 부분의 어떤 증거적인 목적으로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병원에서 CCTV 영상이 찍힌다는 거는 그만큼 의사들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 수술하냐고 또 고생 많으셨는데 인터뷰까지 이렇게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쾌차하셔서 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얼마나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번에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도 본인들 희생하시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 많은데 이 일부의 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또 전체 의사분들 전체가 또 안 좋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실의 CCTV를 의무화하자라는 주장이 많은 다수의 의료진 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영상에서도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 순기능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입법을 또 우리가 또 좀 제시를 좀 해봐야 될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랑 의료소송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환자 측에서 전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익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의료소송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환자 측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이제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이제 환자 측이 부담시키지 않는 그런 법안이 발의된다면 환자 측에게 많이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또 몸져 누웠고 뭐 몸도 안 좋은데 의료비까지 뭐 소송비까지 또 그러니까 병원비까지 또 내야 돼. 이러면 정말 누가 소송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에 더불어서 지금 뭐가 있을까요? 현행법 제도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네네. 그런 중대한 과실이나 아니면 고의로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그런 의사들의 사고 이력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입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분께 직접 좀 전달하는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죠. 그러면 좀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해서 만든 입법안은 이번에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률을 이제 입법 발의한 김남국 의원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입법에 성공하겠습니다. 국민들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일부 이제 의사들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들을 규제하거나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법안은 아니고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법률안이기 때문에 잘 의사 선생님과 의협을 설득해서 반드시 입법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더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